LA 시장 후보들의 한인타운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인회를 찾은 부스카이노 후보는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인 의원들의 지역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도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곳곳에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안전에는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리아 형태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 파이자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FDA가 승인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소매 판매가 1.7%나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출이 탄탄하다는 지적입니다. 삼성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공장이 텍사스주 오스틴 부근 테일러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시장 선거 내년 6월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LA 한인타운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는 후보까지 등장했습니다. 먼저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6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최근 유력 후보들의 한인 사회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 부스카이노 LA시 15지구 시의원이 직접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시장에 당선되면 먼저 한인타운을 담당하는 부시장을 임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인 인재를 시정부에 적극 등용해 한인 사회와 소통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겁니다. As your next mayor, I'm going to have a deputy mayor of K-Town. All right? You know, it's as mayor, I put together a government, and I'm going to have a government that reflects the people of this great city. I'm going to have a local government that's going to appoint Korean Americans as general managers, as commissioners. 경찰 출신의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노숙자 문제는 물론 급증하는 범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찰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공안전을 확보해야 LA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지난 올림픽 경찰서 폐쇄 위기 때 한인 존리 시의원과 함께 적극 반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o what's happening, you see the cycle of violence. Meanwhile,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continue to be victimized. My main goal is to make sure that the city is safe. To make sure that the city is clean. 지난주에는 또 다른 시장 후보 케빈 델레온 LA 시의원이 직접 한인타운을 찾아 한인 부시장 임명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One of my deputy mayors will be a Korean American. Let me be very clear. You know, one of my deputy mayors will be a Korean American.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you're right. Constant communication, a whole variety of issues. 최근 한인 사회 곳곳에서 후보 후원 행사가 열리는 등 한인타운이 시장 선거의 민심 풍향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은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조정 작업은 현재 한창입니다. 한인 의원들의 지역구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한인 후보들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선거구 재조정이 한창인 캘리포니아주 지역구. 한인 의원들 지역구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해 주 하원의원 3선고지에 성공했던 최석호 의원 지역구도 조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화당 텃밭인 얼바인 동부 지역이 소폭 줄어들고 터스틴 시와 코스타메사 시가 포함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이 새롭게 포함되는 겁니다. 내년 11월 선거에서 당락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주 상원에 당선된 데이브 민 의원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최석호 공화당 의원과는 반대로 민주당 데이브 민 의원은 공화당 지역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어 다소 느긋한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한인타운 한복판에는 크고 작은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보행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공사 현장 부근 길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건축 장비가 인도 한복판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트럭은 인도 전체를 가로막았습니다. 보행자들은 건축 장비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지나올 때 좀 불편했어요. 바리케이트 같은 거 쳐져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건축붐이 불면서 보행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 장비들이 인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공사장, 호스까지 인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허술한 건축 현장 안전 관리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공사하길래 위험해서 건넜더니 여기 또 뭐 붙인다고 하게 약간 조금 섬찟했어요. 건축업체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도 시민들이 지시를 무시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We could pull on my people, you know, they're still gonna go through it no matter what. We already did it, and I mean, we can't do anything about that. 더구나 인부들이 인도를 이용해 건축 자재와 건축 잔해를 운반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LA시 당국은 위험한 공사 현장을 목격했을 때 3일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이 알약 형태로 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올해 안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오늘 긴급 사용 승인을 FDA에 신청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화이자가 머크사에 이어 두 번째로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식품의약국 FDA가 올해 안에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는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팍스로비드라 이름 붙인 알약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임상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fizer's drug, of course, in clinical trials recently was shown to reduce the risk of severe COVID hospitalization or death by 89% when given to high-risk people within 3 days of their COVID symptoms. 화이자 측은 빈곤 국가에도 코로나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과 복제약 제조 계약도 맺었습니다. 한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코로나 환자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8만 5천 명가량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 전주에 비해 14%나 증가한 것으로 10월 하순 이후 3주 만에 다시 8만 명대에 올라선 겁니다. It tells you that we're not out of the woods. I think it speaks to the importance of getting the vaccine and then when you're eligible getting the booster. 전문가들이 경고한 겨울철 재확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각 주정부들은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내년쯤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전염 수준이 낮은 토착병이 될 것이라고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예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내년쯤에는 토착병이 될 수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이 오늘 열린 온라인 보건 행사에서 코로나19가 토착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팬데믹과 다르게 토착병은 꾸준히 발병하지만 통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병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고 확산세나 환자 증가율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다만 코로나 전염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병원 입원이 계속 발생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전염률이 낮아야 한다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토착병 단계를 판단하는 코로나 확진자 기준은 아직 없지만 부스터샷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부 국가들처럼 부스터샷을 모든 주민에게 접종하게 되면 내년 봄쯤에는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소매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10월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매 판매는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 예상치는 1.4% 증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갈등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의 대화를 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에도 큰 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일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이튿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세미나에 나와 회담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간의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관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You will see at multiple levels an intensification of the engagement to ensure that there are guardrails around this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veer off into conflict. 두 정상이 소통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후속 조치로 다양한 채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걸로 보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적 안정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진핑 주석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 현안으로 북한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에서 미중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ndicated we're prepared to engage good faith in diplomacy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do the same. So coordination around that issue is also very important. 최종건 외교처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 종전선언을 포함한 대북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선 종전선언 같은 구체적인 현안 대신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두 정상 사이에 큰 틀의 논의가 오간 걸로 보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소통한 것만으로도 미국은 진전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화상으로 열린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종 현안에 대해 3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시작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We've spent an awful lot of time talking to one another and hope we can have a candid conversation tonight. 是我们第一次以视频的方式会晤，看到老朋友感到很高兴。 하지만 현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확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과 티베트, 홍콩 관련 광범위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타이완 독립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행동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미중 정상이 견해차를 분명히 했지만 갈등의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It seems to me we need to establish some common sense guardrails to be clear and honest where we disagree and work together where interests intersect. 都需要一个健康稳定的中美关系，中美应该相互尊重、和平共处、合作共赢。 네, 워싱턴에서도 미중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중이 전방위로 경쟁하고는 있지만 공급망 문제나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상이 공개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할 말은 다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 성과라고 과시하고 있는 인프라 예산 법안 서명식을 하면서도 중국이 경쟁 상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Because of this law, next year will be the first year in 20 years American infrastructure investment will grow faster than China's. 네, 백악관은 미중 정상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지역 공동 관심사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 논의가 길어지면서 장시간 얘기를 나누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미중 정상이 교환한 의견이 한미 간 논의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중국 측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줄곧 상호 존중, 공존, 협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도 타이완 문제에서만큼은 강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의지에 독립을 꾀하려 한다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 불에 타 죽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상회담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중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반응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拜登总统在会晤中再次重申，美方坚持一个中国政策，不支持台独。 시진핑 주석은 미중 두 나라를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두 척의 선박에 비유했습니다.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속도를 잃지 않으며 충돌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두 나라가 서로 윈윈하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합의문도 없었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었지만 당장 두 나라 관계가 진전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갈등이 더 커지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여기에 7살 된 한인 어린이 캐릭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첫 방송 이후 52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방영될 세서미 스트리트 스페셜에 등장할 인형 캐릭터 지영입니다. 오렌지색 티셔츠에 조끼를 입고 머리를 묶은 지영이는 7살 한국계 미국인 여자 어린이입니다. In Korean, traditionally, the two syllables, they each mean something different. And chi means like smart or wise, and young means like brave or courageous or strong. 전자 기타 연주와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즐기고 떡볶이도 즐겨 먹습니다. I'm excited to share kimbap and tteokbokki and gogi and kimchi and japchae and all sorts of stuff. 유색인종에 대한 경찰 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이딴 혐오 범죄를 계기로 인종과 문화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있어 지영이를 창조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입니다. 지영의 연기자이자 지영이란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직접 참여한 사람은 한국계 인형술사인 캐서린 씨입니다. Obviously is to have Jiyoung help teach, what racism is, help teach kids to be able to recognize it and then speak out against it. 제작진은 지영이란 이름의 인형 캐릭터가 어린이들에게 다수가 침묵할 때 앞장서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주문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위 파운드리 분야, 미국 내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를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두 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삼성은 미국의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이후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두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던 오스틴시 프로젝트 세금 감면 신청서 일부를 철회한 걸로 확인되면서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은 위치이고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미국 측 요청도 있었지만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건 반도체 매출 가운데 메모리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파운드리 부문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 연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은 유럽에 1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에 직접 나서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애플 전부 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양강도 삼지연시를 찾았습니다. 지난달 11일 국방발전 전람회 참석 이후 34일간의 자맹을 깬 것입니다. 집권 이후 2014년 39일 자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자맹이라 건강 등에 관심이 쏠렸지만 가죽 코트를 입고 있는 모습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김 총비서는 올해 마무리되는 삼지연시 3단계 건설 사업 파악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태양의 성지인 삼지연시를 혁명 전통 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문명한 산간 도시의 전형으로 훌륭히 꾸리는 것은 백두산이 속해 있는 삼지연시는 북한이 혁명 성지로 기념하는 곳으로 수년 전부터 대대적인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시차를 집권 10년을 맞는 김 총비서가 인민생활 분야의 성과를 과시하는 일환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랜 자맹 뒤의 공개 활동인 만큼 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겁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반응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And the war declaration is a good ticket to the peace process. And whether North Korea take it or not, we will have to wait and see. 최 차관은 서두르지 않겠다면서도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한 해 중에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요즘입니다. 택배 물품을 노리는 절도범까지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등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LA 총영사관은 차민영 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령장을, 김태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상임 고문에게는 대통령 표창을, 백한기 샌디에고 한인회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에나팍에 위치한 갈보리 선교교회가 저소득층 한인들을 돕는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갈보리 선교교회는 오는 1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0여 가정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쌀과 라면, 그리고 김과 야채 등 식료품은 물론 손세정제 등 방역 제품도 선착순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갈보리 선교교회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행사를 4차례 이상 실시해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증오범죄 퇴치 주간을 맞아 211 한라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자 211 한라인을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를 받은 아시안들은 두려워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팰리세이즈 박 타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필팍 타운 정부는 내년부터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대에 필팍 대부분 로컬 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최대 $5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가 음료 쿨에이드를 리콜했습니다. 코스코는 쿨에이드 음료 안에 금속이나 유리 조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82.5온스 사이즈의 트로피컬 펀치맛 쿨에이드 믹스로 유통기한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3년 9월 1일 사이입니다. 네, 명성황후 시해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바로 일본 외교관들이었습니다. 이 시해 당시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시해된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
당시 일본 영사관보로 조선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호리구치 구마이치가 고향 니가타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왕비를 살해했다고 붓으로 휘갈겨 쓴 문장이 선명합니다. 담장을 넘어 드디어 궁궐 안쪽에까지 도착했다며 시해 당시 자신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예상외로 쉬워 오히려 놀랐다는 뻔뻔한 감상까지 적혀 있습니다. 호리구치는 을미사변을 전후해 이 편지를 포함해 모두 8통을 고향에 보냈는데 명성황후 시해 정황을 묘사한 편지 한 통만 이중봉투로 밀봉돼 있었습니다. 호리구치는 이듬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가담자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정직 1년이라는 가벼운 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편지는 나고야의 한 고문서 연구자가 최근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해 제1사학자 김문자 씨에게 해석을 의뢰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조선왕비 살해와 일본인이라는 책을 낸 김문자 씨는 이 신문에 현역 외교관이 부임지의 왕비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고 알리는 내용에 새삼 놀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일본 공사 미우라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진상보고를 차단했다는 일본 외교관의 당시 회고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중동 난민들. 폴란드 경비대와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난민 문제를 넘어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중동 난민들이 몰려든 동유럽 폴란드와 벨라루스의 국경 지역입니다. 폴란드를 통해 독일 등으로 향하려는 난민들과 폴란드 국경 경비대가 대치하고 있는 이곳에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폴란드 측은 난민들이 돌과 섬광탄을 던지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 시도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측은 또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을 벨라루스에 돌렸습니다. 벨라루스가 난민들의 폭력 등 불법 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들의 불법 월경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Nawet nie próbując się ukrywać, tną tą zaporę, tą barierę, pomagają w nielegalnym przekroczeniu granicy. 긴장이 고조되자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서부 그로드노주 주지사에게 난민센터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 지역에 머물던 일부 난민들이 이 수용소로 옮겨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난민들은 국경 지역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호소하다 최소 12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유럽연합의 제재에 반발해 난민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른바 난민 밀어내기에 가담한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일정은 2030 표심 잡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 중심의 선대위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청년 기후 활동가들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후보. 환경 문제는 미래 세대의 빚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선배 세대들이 남긴 쓰레기 속에서 또는 정말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부 활동가들이 투쟁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에 휘말리는 데 대해선 이런 발언도 했는데 공동체에 합의된 룰을 일부 어겨가면서 이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조차도 더 큰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민의힘은 목적의 정당성을 위해 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이재명 후보 부인의 외출 장면이라며 보도한 사진을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부인의 모습이라며 다른 사진도 공개했는데 보도된 인물은 수행원이었다면서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의견 수렴에 전념했습니다. 초재선 의원 9명과 만난 뒤 당 중심 선대위 구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주를 모아서 다 함께하고 당이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 당 중심의 선대위 체제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만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현 여당과 아예 뿌리가 다른 진짜 야당 후보는 자신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이 활발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입 수시 전형 폐지 등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선대위 구성은 핵심 인사들 간의 내부 경쟁도 치열합니다. 선대위 출범을 둘러싼 고민을 취재해봤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를 곧 띄워야 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대표 사이 사무총장 교체 문제가 신경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당 재정, 인사는 물론 선거 자금도 관리하는 요직이니 윤석열 후보가 측근 인사를 안 칠 거라는 얘기가 돌았고, 실제로 지난 주말 윤 후보 측 정진석 의원이 현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고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어제 급히 만난 건 사무총장 인선 때문이었던 겁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을 게 유력하다는 총괄 선대위원장. 하지만 당내엔 원톱 말고 투톱으로 가자는 반론이 아직 있고 5명 안팎의 본부장급을 놓고도 두 사람 생각이 꽤 다른 걸로 전해집니다. 윤 후보는 조만간 선대위 인선이 완료될 거라면서 갈등설은 일축했습니다. 갈등 없고 조만간에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내일 다시 만나 인선안을 협의한 뒤 모레쯤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고민은 의원 전원이 합류한 메머드급이지만 전략 등에서 날렵하지 않단 내부 지적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초선 의원 10명은 선대위가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며 외부 인사 영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실질적 권한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성 또 기민한 대응을 선대위에다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젊은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SBS의 사회공헌지식 포럼인 SDF. 올해의 주제는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로 정해졌습니다. 4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연사로 참여하기로 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가 함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SDF는 지난 6개월 동안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최우선 미래 담론 3가지를 선택해 대선 후보의 해법을 요청했습니다. SBS D 포럼을 시작으로 네거티브전에서 벗어나서 정치 리더들이 조금 더 미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또 겨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메타버스 개념의 창안자인 SF 작가 닐 스티븐스는 국내 처음으로 연사로 나서 각각 영화 속에 숨은 양극화 문제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얘기합니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전 세계 석학들이 한 곳에 모여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거대한 변혁기에 필요한 리더십과 시민의 역할을 함께 고민합니다. 세계적인 3D 엔진 개발 업체인 에픽게임즈와 리얼루전도 3D 모션 캡처 기술을 활용한 공동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포럼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수어 통역을 제공한 SDF는 올해는 문자 통역까지 추가해 포럼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SDF의 전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개막식부터 대선 후보 발표까지 주요 내용은 내일 밤 9시부터 90분간 SBS 채널에서 방송됩니다. 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SDF 2021 스페셜로 방송됩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간단해 오히려 매우 놀랐다. 명성황후 시해 다음 날인 1895년 10월 9일 을미사변에 가담한 일본 현직 외교관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편지 주인공은 사건 직후 일본으로 귀국해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석방됐고 오히려 영웅 대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황후를 시해한 사람이 현직 외교관이었다는 사실, 역사상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